네, 안철수 전 대표가 안풍을 타고 5연승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표현을 저희가 좀 써봤는데 이번 대선은 특히 안풍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안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뭔가 이제 좀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는 양상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좀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안풍이 불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30.3%, 뭐 절반 정도이긴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이기고 15.3%로 2위를 차지했는데 저게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안희정 지사가 조금 꺼지니까 그거 좀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안희정 지사에 빠진 지지율의 상당수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그 결과 분석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이 대결 구도가 하나는 적폐청산이고 하나는 어찌 보면 연정, 대연정 통합, 그다음에 상처의 치유 이쪽. 그러니까 물론 양쪽 다 우리 반대쪽 것도 해라고 얘기는 하지만 두 개로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에서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반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에게 좀 몰리는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밴드웨건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쨌건 계속 지금 경선에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부 컨벤션 효과까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진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번 대권은 문재인 대 안철수다라는 게 저런 과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성사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안희정 바람도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바람이 아니죠. 사실 반기문 바람이었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사실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한다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안희정 지사가 확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추세선이 한 주 보면 엄청난 급격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도 사실은 반기문 총장의 지지세를 업고 사실 2위까지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안희정 지사의 당내 경선의 가능성이 적어지자 그 표심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거든요. 그게 중도 내지는 또 중도 보수 이런 어떤 지지층이 많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어차피 안 된다면 그 지지는 누구한테 갈 것인가. 다시 처음에 반풍이 첫 번째 안희정 지사풍으로 갔다가 이제 안철수풍으로 가는. 그러니까 안철수로 가는 어떤 이 궤적은 어차피 중도.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문재인 또는 불안한 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처음부터의 어떤 그 표심이 결국은 이제 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쭉 지켜보더라도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해도 보수가 확연하게 우위를 보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지금은 보수 진영의 후보를 다 모아도 20%, 진보 진영의 후보를 모으면 60%, 완전히 반대가 진보가 앞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도 보수층이 사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사실은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기대감, 대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중도를 겨냥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었는데요. 안희정 지사가 지금 사실상 당내 경선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 보수의 표심들을 상당히 흡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거기에다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와 달라진 연설도 과거에는 학생 같다, 교수 같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독출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연설의 패턴이라든가 또는 정책에서도 상당히 일관성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중도 보수층, 갈 곳을 잃어버린 중도 보수층의 표심들이 계속 몰리면서 현재 구도로 본다면은 역시 보수 진영의 표심이 굉장히 제한적인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대결의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계속해서 고착화된다면 그리고 두 경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선이 계속해서 바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제 38일밖에 없거든요. 눈 깜짝할 새에 대선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사실상 처음에 2012년 처음 혜성같이 등장했을 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48%를 기록하면서 획득 기록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막 6, 7%까지 거의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진 그런 롤러코스터의 지지율을 다 경험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애증도 있고 신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처음 등장했을 때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달라졌다. 진화했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 같은 그런 정치 초년병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다 됐다. 진화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수사위 안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뭐 새정치 얘기하면서 막 신선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좀 유약하다, 좀 샌님 같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짧은 기간 동안 압축경을 본인했다고 얘기하는데 창당과 탈당 몇 번을 하면서 어느 정치인이 됐다, 기성 정치인 같은 모습이 좀 보여서 오히려 신뢰를 더 얻는 듯한 또 느낌을 또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래도 대권 정도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강단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저런 뭐 목소리가 바뀌고 그러니까 좀 보면 안철수 목소리 바뀐 거하고요. 안희정 대연정 논쟁 말고는 뭐가 있어요?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네. 정말 이런 상태에서 차기 뭐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헌법대로 하면 5년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될 사람을 뽑는데 이토록 검증도 부실하고 무슨 제대로 된 정책 논쟁도 없고 목소리 변한 것과 뭐 대연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치러지는 게 과연 이 뭐 누가 당선 뭐 되고 뭐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지금 상태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을 해오면서 뭐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내로까지 뭔가 지지율이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먼저 보면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41.7%인데 저게 오차 범위 내잖아요. 사실 거의 따라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결과인데 저걸 보고 이제 발끈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고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좀 지나치다 국민의 참여 규모나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도를 넘은 국민의당 띄우기가 결국은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막아보겠다라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기를 하니까 잘못 착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해가 져가는 것을 인지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말만 들어보면 추미애 대표는 좀 조바심을 나타낸 것 같고 박지원 대표가 너무 여유롭게 받으니까 오히려 진짜 뭐 저런 식으로 인지해서 마음이 급해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경선의 이벤트는 사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컨벤션 효과를 노려야 되고 그런데 당 대표가 다른 당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사실은 국민의당의 어떤 추격세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왜냐하면 이 발언을 하니까 바로 또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가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수순이에요. 그러면 언론은 바로 받아서 이 양 당끼리 지금 이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그 후보들이 좁혀지니까 이제 신경전을 벌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추미애 대표는 사실은 걸려든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이 자기 경선들, 자기 후보들의 어떤 이 컨벤션에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아니 4월 3일 날 진짜 멋있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탄생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 발걸음에 중간에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뭐 당대표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집중해요. 다음 주 여론조사는 어떻게 되지? 더 좁혀질까? 이렇게 되거든요.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네. 속으로는 관심이 있더라도요. 정치인들이 중요한 게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있더라도 그냥 무표정하게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추미애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한 거는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당에게 낚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단어 선택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그럼 자기들은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는데 뭐 국민의당은 뭐 이코노미 클래스라는 겁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국민들의 그 염장을 지를 수 있는 저런 용어 선택도 지금 보면요. 이 민주당이 좀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다 보니까 어떤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경각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 대표라는 분이 저런 그러니까 좀 실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거가 압축 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새해 1월 1일 날 이제 각 언론사에서 새해 신년 조사를 하고 12월까지 12달 동안 사실은 경쟁을 하는데 60일 만에 탄핵 결정이 난 60일 만에 대선을 치르는 압축 대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도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일이 진행되는데 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단편적인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많은 토론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모병제라든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여기에 주목하지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가고 또 지지율만 쫓아가는 이런 계속해서 아무래도 경마식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뭐 띄우기론이 나오고 뭐 국민이 띄우느냐 언론이 띄우느냐 뭐 샐러드 연정론 나오고 무슨 뭐 멜팅팟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선거가 과열되면서 그런 양상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신에 정말로 우리 언론 또 정당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후보가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내놓고 있는 정책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화두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생이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도 여야 주자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도 펼쳐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당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신의원님 저런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 클래스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정당을 비하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더 좋은 유권자들께 호소하는 정책을 내놓고 또 상대 주자에 대해서도 장점도 봐주면서 정말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불과 이제 3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 후보의 장단점을 잘 알려드리는 것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과거 박정희, 박근혜 시대로 이루어졌던 거대한 한 시대가 이제 저무르고 정말 이 시민이 주인이 된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민주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라는 점에서 네. 우리 언론과 또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추세라면 각 당에 그래서 3일에는 지금 별선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고요. 그 4일에는 국민의당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진표가 완성이 되는데 앞으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안희정, 이재명 한때 지지율 2, 3위를 달렸던 후보들의 지지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과정을 밟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눈길이 가요. 왜냐하면 자,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이 사실 문재인 전 의원의 전 대표의 그 지지율과 겹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시장이 이제 떨어지면 그 지지층은 바로 문재인 지지층으로 흡수될 것이다. 처음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경선 현장에 갔더니 경선 현장에 갔던 기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말 이재명 시장의 그 응원, 그 지지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다. 정말 열성적이고 또 특히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도 서슴지 않고 이건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까지 써갈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끝날 때까지도 다 끝나서 돌아갔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이재명 시장을 연호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어떤 지지율을 득표율을 보면 고정적으로 나와요. 어느 지역이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에서 15% 내외의 지지층을 완전히 확보를 했거든요. 이 고정 지지층이 과연 바로 문재인 대표로 흡입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도리어 더 문재인 캠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굉장히 또 진보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한테 떨어졌으니까 우린 심상정 후보한테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층이 고스란히 안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많고 안희정 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선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은 2위였는데 경선으로 들어가니까 그 2위의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지지율 차이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이 경선에서의 지지층들은 사실상 바깥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중도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다시 문재인 후보로 갈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받고 있는 경선에서의 지지율은 사실상 탁탁 턴 지지율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의 지지율이 고스란히 흡수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등장인물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막판까지 갈지 어떨지 그냥 예비 주자들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 경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무대에서 퇴장하는 사람과 무대에 남아있을 사람, 이제 등장인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번 이제 재조정이 될 겁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등장인물 확정 이후에. 그렇다면 안희정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져가지고 퇴장한다고 했을 때 안희정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또 다른 안철수에게 갈 그 가능성이 높고 그 안철수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를 좀 줄이는 뭐 이런 식의 그게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엊그저께 이제 구속이 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카메라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뉴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선 그 등장인물이 확정된 그 대선 후보 자체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 약간의 또 어떤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네. 남은 관전 포인트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경선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표심이 사실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가운데 사실은 상당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지금 거의 60%, 56.5%를 더해서 마지막 결선 거기서 수도권이 또 본거지인 이재명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정말 꿈같은 수도권에서 역전 드라마 왜냐하면 60%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선거에서 그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 1~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확장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과연 어느 정도로 보수 진영의 이 표심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홍 트럼프 전략이 과연 굉장히 뭐 막말성을 내놓으면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네. 이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고요. 역시 마지막은 문재인 전 대표를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중도 보수의 표심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어느 쪽이 더 호남의 지지를 끌어내고 수도권의 지지를 끌어내느냐 이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앞으로 남은 38일 동안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